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0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는 8번부터 14번 경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축구 승무패에 K리그 1 경기가 들어오면서 발매 마감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내일 역시 대구와 제주 경기가 2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축구 승무패 발매 시간이 낮 1시 50분까지라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을 시청을 하시고 내일 아침 일찍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헤타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헤타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참조를 하셔서 나만의 픽에 쏙쏙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폴더스 부족으로 인해서 최종픽으로 가져가지 못한 픽들 중에서 독식 픽과 투폴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승부수 픽들도 적절하게 조합을 하신다면 다부지고 야무진 픽이 완성이 됩니다. 헤타페는 직전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발렌시아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마타가 바야돌리드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아틀레티코전에 나설 수 없게 된 것도 뼈아픈 전력 누수입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만 만나면 작아지는 헤타페인데 6경기에서 0승 6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리그 4차례 맞대결에서 5명이나 헤타페 선수들이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헤타페가 많이 뛰는 축구, 압박 축구를 하면서 거친 플레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다시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이러한 경기를 펼친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틀레티코는 최근에 주포인 수아레즈 선수가 다시 부활에 성공을 했고 카라스코와 트리피어가 복귀를 하면서 안정감을 찾은 공격력이 상승세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아틀레티코의 핵심 윙백 자원인 트리피어와 카라스코가 복귀하면서 3백과 4백을 오고 가는 유기적인 전술 변화가 가능해진 아틀레티코입니다. 2연패 뒤에 2승 1무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반면에 헤타페는 바야돌리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발렌시아전 승리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홈에서는 수비력이 살아나지만 문제는 빈공인데
홈에서 12골로 최소 득점 공동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헤타페가 공격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한 상황에서 주포인 마타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아틀레티코가 4일 뒤에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경기를 치르지만 라리가 우승 경쟁 자체도 치열하기 때문에 헤타페전에서 무리하게 주전급 선수들을 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헤타페의 거친 수비와 압박이 이어진다면 기술이 좋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또다시 퇴장자가 발생하면서 허무하게 수적 열세 속에서 대패를 당하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최근에 수아레즈 선수의 골 결정력도 살아났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충분히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9번 경기는 수원FC와 성남FC의 경기인데 수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승무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FC가 직전 수원 삼성과의 수원 더비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결코 밀리지가 않았는데 슈팅을 17개나 때렸고 수원 삼성은 슈팅이 1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격적인 경기를 한 것이 수원FC입니다. 최전방 토종 공격수 양동현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이 양동현 선수가 빠진 이후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원FC의 이선, 한승규, 무릴로, 김승준, 정충근 같은 공격 자원이 성남FC의 공격진보다는 그래도 번뜩이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수원FC의 수문장 유현 골키퍼가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FC 서울전에서도 페널티킥을 막아냈고 수원 삼성과의 수원 더비에서도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좌우 베테랑 풀백인 박주호와 정동호의 기량 역시 여전하고 최근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에는 수원FC가 아무래도 하부리그에 있었기 때문에 맞대결 면에서는 열세입니다. 성남의 경우에는 직전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1대0 깜짝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을 상대로 기성용 선수를 압박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왔는데 최전방 2m의 장신 공격수 뮬리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확실히 성남이 많이 뛰는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하는데 지공 상황에서의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특히 뮬리치 선수가 키는 큰데 헤딩이나 슈팅에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루마니아 출신의 공격수 부시 선수가 하루빨리 팀에 합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역시 안정적인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성남이 지금 핵심 수비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마상훈 선수가 서울전에서 발목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만약에 이 마상훈 선수가 수원FC전에 나설 수 없다면 뼈아픈 전력 누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원 더비에서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역시 최전방 마무리가 아쉬웠던 수원FC입니다. 성남 역시 빈공을 보여줬는데 경기 막판에 기성용 선수의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골키퍼들의 선방 능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방 능력이 좋다는 점에서 골 결정력이 부족한 약점을 양팀이 모두 보여준다면 자연스럽게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이지만 성남이 지난 서울전에서 타이트한 압박 전술을 가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기성용을 거치는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서울이지만 반대로 수원FC는 그렇게까지 중원을 거치는 패스 전개에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이 베테랑 풀백인 정동호와 박주호를 활용한 측면 빌드업도 병행을 하는 수원이기 때문에 성남의 압박 전술이 수원FC를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 같진 않습니다. 또한 성남의 수비수, 핵심 수비수인 마상훈이 나오지 못한다면 성남이 자랑하는 3백 수비가 조금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격적으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수원FC의 이선 자원인 한승규, 무릴로, 김승준, 정충근 자원이 좀 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는다면 수원 삼성전에서 나쁘지 않았던 경기력을 보여준 만큼 충분히 성남을 상대로도 올 시즌 첫 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양팀의 골 결정력 부재와 더불어서 양팀의 좋은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고려했을 때 골이 터지지 않는 무승부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수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면 무승부까지 바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수원 삼성과 강원 FC의 경기인데 수원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 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수원의 경우에는 수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기재, 김민우, 한석종, 고승범, 김태환이 구축하는 역동적인 중원이 최대 강점인데 이 22세 자원인 강현묵 선수도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토종 공격수 김건희 선수는 최전방에서 활동량은 좋은데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점이 있습니다. 3백 수비를 구축하고 있는 박대원, 민상기, 장호익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노동건 골키퍼도 안정감 있는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경기에서 무실점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강원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원을 만나면 굉장히 강해지는 수원 삼성입니다. 이 강원이 수원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 지난 시즌에도 이어졌는데 강원의 최근 분위기로 봤을 때는 수원을 넘어서기에는 버거워 보입니다. 강원은 직전 전북현대 원정에서 경기는 잘했는데 막판에 힘이 빠지면서 1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쳐서 선제골까지 넣었는데 이 선제골을 넣고 내려앉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김정욱 골키퍼의 뼈아픈 실책이 나오면서 결승골을 헌납한 강원인데 대구에서 데려온 영입생 김대원 선수가 그래도 2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최근에 전방에서 고무열과 조재환의 컨디션이 난조가 있는데 그래도 김대원이 제 몫을 해주면서 강원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수원전에서는 핵심 수비수 임채민이 퇴장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아슐마 토프와 더불어서 임채민이 수비진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수원은 최전방 골 결정력 부재 속에서 그래도 짠물 수비와 중원에서의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앞세워서 3경기 2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3경기에서 무실점을 거두고 있는 짠물 수비가 돋보이고 반면에 강원은 전방 공격수 조재환과 고무열의 컨디션 난조 속에서 영입생 김대원이 2골을 넣어주면서 독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경기에서 무려 10골이나 실점을 한 허벌창 수비가 최하위로 처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테랑 미드필더 한국영은 지켜냈으나 최근에 이적 시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나오면서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 김병수 감독의 병수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이 강원만 만나면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원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자신감이 충만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수원 역시 제리치, 니콜라오, 용병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골 결정력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강원이 핵심 수비수 임채민이 퇴장 징계에서 복귀한다는 점과 지난 전북전에서 실책한 김정욱 골키퍼 대신 이광현이 들어온다면 수원이 경기는 주도하는데 골은 넣지 못하는 특유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수원이 안정적인 밸런스를 바탕으로 특유의 한 골차 신승을 거둘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독식픽으로 무승부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1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빌바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포를 잡으면서 셀타비고 사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직전 우에스카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스파스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발끝 감각을 예열을 했고 놀리토와 산티 미나도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빌바오 원정에서는 2대0 승리를 거뒀던 셀타비고이고 최근 6차례 맞대결에서 2승 2무 2패라는 팽팽한 맞대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타비고는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이고 빌바오 역시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4-4-2 포메이션이 정착한 이후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최근에 컵대회 일정으로 인해서 3-4일 간격으로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최근 모든 대회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었던 빌바오인데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빌바오 역시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팀인데 최근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는 원정에서도 기본적인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나 상승세로 보면 빌바오 쪽이 더 나아 보이는 선택이지만 빌바오의 체력적인 열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셀타비고 쪽을 믿어보겠습니다.
특히 컵대회를 병행하는 일정 속에서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직전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체력적인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팀이고 상대 전적 면에서도 빌바오에게 팽팽한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술적인 면에서 쿠데트 감독이 이끄는 셀타비고가 4-1-3-2라는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마르셀리노 감독의 빌바오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셀타비고가 빌바오의 4-4-2를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4-2 포메이션의 약점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인데 셀타비고가 아스파스를 필두로 한 3명의 이선 자원을 활용을 한다면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파고들면서 화력적으로 빌바오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으로 바뀌기 전이었지만 셀타비고의 쿠데트 감독에게 패배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셀타비고의 쿠데트 감독이 빌바오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빌바오가 마르셀리노 감독 체제에서 원정 경기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셀타비고의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홈에서의 깡패다운 모습이 나온다면 셀타비고가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그라나다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그라나다의 단통패, 소시에다드의 승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가 리그 경기에서는 빌바오 원정에서 1-2로 패배를 당했는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몰데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는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11월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0-2 패배를 당한 그라나다이고 최근 맞대결에서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1승 5패 10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그라나다가 홈에서 깡패다운 팀인데 홈에서 7승 3무 3패를 거두고 있는 그라나다의 흐름 속에서 소시에다드를 만나면 홈에서도 2패를 당하는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소시에다드는 직전 레반테와의 홈 경기에서 1-0 승리를 거뒀고 이 다비드 실바 선수의 부상 복귀 이후에 4승 1무 1패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맨유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 리그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소시에다드가 유로파 리그를 치른 그라나다를 상대로 체력적으로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몰데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솔다도, 몰리나, 베테랑 공격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승리를 거둔 그라나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상 및 결장자가 워낙에 많은 그라나다이고 유로파리그 병행 여파로 체력적인 문제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로파리그 이후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다비드 실바 복귀 이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체력적으로 모처럼 유로파리그 탈락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라나다를 압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라나다가 홈에서 극강의 성적을 보여주는 팀인데 이상하게 홈에서 소시에다드를 만나면 작아지는 것이 그라나다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도 기복이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불리함도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 득점이 라리가 최상위권입니다. 8골을 넣고 있고 공동 2위에 해당하는 팀인데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8골이나 되고 공동 3위라는 점에서 소시에다드가 세트피스로도 득점 루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에서 그라나다가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고 최근에 소시에다드의 오야르사발과 이삭이라는 주축 공격수들의 컨디션 저하를 고려해 보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식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 안정감 있는 픽을 구성을 하시려면 저처럼 그라나다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에이바르와 비아레알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바르가 직전 카디스 원정에서 패배를 하면서 라리가 9경기 3무 6패 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강등권으로 추락한 에이바르이고 지난 9월 비아레알 원정에서는 1-2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에서만큼은 에이바르가 비아레알을 상대로 2승 1무로 패배가 없는 흐름입니다.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 유로파리그 승리를 거뒀습니다.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주포인 모레노 선수가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이어갔습니다. 비아레알의 특징으로는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입니다. 홈에서 6무, 원정에서 7무를 거두고 있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이바르를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디나모 키예프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비아레알입니다. 확실히 유로파리그에서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비아레알인데 유로파리그 다음에 펼쳐지는 리그 경기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라리가 경기를 보면 8경기에서 5무 3패로 부진의 늪에 빠진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에이바르에게도 덜미가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에이스 모레노가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이어간 비아레알인데 다만 체력적으로 주축 선수들이 많은 시간을 소화했기 때문에 에이바르보다는 체력적으로 열세일 것으로 보입니다. 살로만 니우스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에이바르가 역습 수비가 약한데 비아레알이 빠른 템포의 역습이 그렇게 강한 팀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에이바르가 세트피스 공격이 강한데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약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를 공략할 만한 무기가 시원치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유로파리그 이후에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점과 라리가에서 최다 무승부 무자비 팀이라는 점, 에이바르가 홈 꼴찌 화력과 홈 꼴찌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최대치로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경기입니다. 다만 비아레알의 경기력이 홈 고자인 에이바르보다는 낫다는 점에서 비아레알의 승리까지 가져가야지 안정감이 조금은 생길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13번은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베티스의 경기인데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직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에서 3연패 뒤에 1무 부진의 늪에 빠진 세비야인데 세비야를 말씀드리면서 짠물 수비가 강점이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 최근 4경기에서 9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어서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베티스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세비야이고 3승 2무 1패 맞대결 우위 속에서 홈에서는 베티스를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알라베스와의 홈경기에서 짜릿한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최근 라리가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백업 공격수 이글레시아스를 필두로 해서 카날레스, 페키르, 호아킨 같은 공격진들이 제 몫을 해주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하고 있는데 베티스는 기본적으로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최다 실점 공동 3위일 정도로 수비력이 좋지 못한 베티스인데 최근에는 원정에서도 3승 1무를 거두면서 경기력까지 살아나고 있는 베티스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분위기로 보면 베티스가 너무나도 상승세입니다. 반면에 세비야는 챔피언스 리그와 구강컵을 병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베티스와 세비야가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1대1 팽팽한 무승부가 나왔는데 양팀 모두 점유율과 패스를 중시하는 부분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전술과 전력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팀이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베티스 사이드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격진의 컨디션을 비교를 하면 세비야보다 베티스의 화력이 더 세 보이는 면이 있고 세비야가 라리가 대표 짠물 수비팀이지만 최근에 수비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베티스에게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만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면 과감하게 베티스 쪽으로 꺾어보는 것도 전혀 근거 없는 승부수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폴더에 여유가 없으시다면 과감하게 베티스 쪽으로 꺾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살롱 코멘트에 전술 분석 내용과 독식 픽 그리고 투폴 추천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나만의 픽에 만드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 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승무패 10회차 대박 적중을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